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을 문제 행동 유형 중에서 바야흐로 3월이면 모든 선생님들이 겪으셔야 하는 적응 그리고 부적응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시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체계적인 적응 프로그램을 쓰시는 것 같아요. 제 동서 같은 경우도 이제 올 3월부터 복직을 해가지고 지금 14개월, 15개월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이렇게 딱 정확히 막 이렇게 있진 않는데, 그 동선의 아이가 가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제 저희가 유아교육을 하니까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정확히 그 날짜와 그러니까 종이에, 가정통신문 같은 종이에 그 아이의 그 시간표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게 되게 체계적으로 쫙 짜여진 프로그램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주는 가서 인사만 하고 오고, 둘째 주는 가서 1시간 있다 오고, 셋째 주부터 이제 점심 먹고 오고, 이제 마지막 4주차 되면 종일 활동을 좀 하루 해보고, 또 뭐 괜찮으면 계속하고 힘들면 조금 더 시간을 줄여보는 등 뭐 굉장히 체계적인 그런 적응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탄을 했습니다. 어우, 유치원은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예. 자, 상대적으로 유치원은요, 어린이집 이제 출신인 아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래요. 지금 제가 교사 경력이 12년 차 정도 됐는데, 제가 처음에 유치원 교사를 할 때에 비해서 요즘 아이들은 거의 한 90% 이상이 다 어린이집을 갔다가 오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막 심각하게 적응 문제를 겪는 친구들이 없어요. 근데 제가 초임 교사 때만 해도 저희 반의 절반 아이들이 울었어요. 한 5월 달까지도 울었어요. 3월 달에는 뭐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고, 그 한 4월쯤 되니까 이제 울음소리는 많이 zak아들었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일과 중간에 갑자기 울어요. 특히 뭐 여자아이들 막 울어요. 선생님, 엄마가 보고 싶은데 막 이렇게 울어요. 그러면은 또 막 토닥토닥 해주느냐고 다른 아이들 케어할 수가 없고 뭐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다면, 지금은 뭐 길어봤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만 힘들고, 그 뭐 별로 그렇게 막 월이 지나서까지, 3월이 지나서까지 어려운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자율적으로 적응 프로그램 운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어린이집 원화 출신, 원화의 비중이 높아진 사회적 변화의 탓도 있겠지만, 유치원은 뭐 이렇게 좀 달라요.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아, 그냥 좀 울어도 그냥 보낼래요. 선생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학부모님들이 요구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어린이집보다는 아이들이 크니까요. 예. 어려도 36개월 이상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 저희 아이는, 아, 둘째인데, 너무, 아, 애기인데, 어떡하죠? 이러면서, 계속 좀 단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린이집처럼. 혹은 생애 첫 유아교육 기관이다. 예, 이제 어린이집 출신이 아니라 처음 유치원 보내는 거라, 좀 많이 힘들어요. 좀 단계적으로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 있게 어떤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한다기보다는 학부모님들의 요구와 유치원의 상황에 맞게 좀 이렇게 운영을 하는 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습을 원래는 4월 달쯤에 가시잖아요. 그쵸? 4월이나 5월. 그때가 제가 한 5년 전까지만 강의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선생님들 가시면 우는 아이를 달래주세요. 우는 아이가 한 반에 한두 명 꼭 있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유치원에서는 굳이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에 그렇게 우는 아이는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굳이 왜 이 내용을 강의 시간에 넣었냐? 예, 꼭 아셔야 되는 필수적인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쨌든 유치원 교사가 되실 거니까 꼭 필요한 내용들 뽑아서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정말 장담하건대 매우 매우 좋은 수업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네, 제가 시행착오 다 겪어보고 만들어낸 거예요. 예, 이거 뭐 남의 그 내용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 서적에 있는 거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현장에 취업한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교수님, 제가 생각했던 현장이랑 너무 다르대요. 왜? 이랬더니 3월에 진짜 애들이 다 울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대집단 이야기 나누기 수업을 한 번도 제대로 못했어요. 라고 얘기했던 선생님도 있었어요. 예.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제가 초임 때만 해도 제가 나름 뭐 4년제 나왔고, 그리고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현장에 갔기 때문에 석사를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장 선생님이 저를 믿었던 거죠. 전 아무것도 모르는 초임 교사인데,
그때 이제 저보고 초임인데 옷에 부장을 시키시면서 학급 인원은 적었어요. 한 15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진짜 정말 극과 극인 아이들을 몰아주셨어요. 7명 여자애들은 진짜 애기들, 원령 느리고 적응에 좀 어려워서 계속 우는 애들. 그리고 남자애들 8명은 정말 좀 이렇게 활동적인 애들 있죠. 굉장히 동적인 애들. 그래가지고 막 뭐 피아노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정말 엄청난 친구들이었어요. 막 그 재원생의 동생들 중에 좀 특별한 것 같은 아이들. 보통 신입생 OT 같은 거 할 때 오면은 다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성향인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저한테 되게 힘든 친구들 많이 몰아주셨는데, 네, 그 해에 저는 정말 망했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어, 정말 아이들이 학기 초에 적응을 못해서 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담임교사의 잘못이 절대 아니고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학할 때 생각했던 교실 풍경과 전혀 다른 지금의 모습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음. 선생님들도 학교 가기 싫잖아요, 아침에. 대학생들도. 그쵸? 저도 출근하기 싫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의 과업은 등원인데 그 등원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우는 것은 뭔가 불안한 거예요. 유치원이 아직 좀 싫다. 혹은 뭔가 유치원 안에 방해 요소가 있다.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유치원 내에 불안 요소가 있다기보다는 엄마가 이대로 영영 떠나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전제 지식 학부모와 소통하기라고 마찬가지로 학부모님과 대화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 원칙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원칙 전에 여러분들은 아직 대학생이시니까 혹은 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시는 분들이시니까 그냥 전제 조건 좀 얘기하면 선생님들은 절대 죄인이 아니에요. 좀 당당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유독 유치원의 조직 문화만 보통 어때요? 다른 초중등 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뭐라고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의뢰를 하시면 선생님들 되게 태연하고 의연하고 당당하시거든요. 그런데 유독 유치원 선생님들만 네 어머님 예 이렇게 말투를 하세요. 근데 그러시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학부모님과 대화를 하시되 예의 바르고 친절한 태도는 유지를 하셔야겠죠. 자, 세 가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제 3단계예요. 1단계는 공감하기, 경청하기 단계. 엄마의 얘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미리 잘 들어주세요. 두 번째 단계는 사실 확인 단계. 학부모님의 속마음, 숨은 의도 찾기, 그리고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모습 찾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건 경력교사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엄마들이 뭔가 나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숨은 뜻은 뭐냐? 나 선생님 불안해요. 못 믿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캐치를 못 하시고 계속 그 외적인 얘기만 반복하시게 되면 엄마들은 답답하죠.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어머님들? 맘카페에 글 올리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의 숨은 의미가 무엇일까? 숨은 의도가 무엇일까를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모습 찾기. 아이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컴플레인이 와요. 아니 딴 애들은 다 글자도 잘 쓰고 자기 이름 정도는 막 영어도 막 단어도 쓸 수 있고 이런데 우리 애만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 선생님 너무 우리 애한테만 교육 안 시켜주시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면 이런 컴플레인이 왔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선생님이 평소에 관찰을 통해서 발견한 그 아이의 긍정적인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를 들면 어머니 글자 쓰기 자체를 거부하거나 싫어하면 문제가 되는데 이 아이는 무언가 끄적거리는 것에 굉장히 흥미를 보인다. 실제로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사례까지 들어서 말해주면 퍼펙트죠. 즉, 그 엄마의 불안을 잠재워 줄 만한 긍정적인 에피소드를 연관지어서 위안을 시켜주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이게 사실 초임 선생님들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그 팁이랄까요?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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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히시지 마시고 계속 되뇌이시면서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단계 경청 공감 단계, 2단계 사실 확인 단계, 3단계 미래지향적 이야기 단계예요. 미래지향적 이야기 단계.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혹은 앞으로는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때 반드시 구체적으로 뭔가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뻔한 얘기 말고요. 아,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이런 얘기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네.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뭔가 그 엄마가 통화를 통해서 얻었다 싶은 게 있을 정도로 대화를 하셔야 돼요. 자, 컴플레인 사례 하나 들어봅시다. 적응과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유아교육기간 처음 보내거든요. 근데 애가 낮잠도 안 자고 놀아서 그런지 계속 집에 와서 피곤해하고 밥도 잘 안 먹는 앤데 밥도 집에 와서 많이 먹더라고요. 자꾸 내일 유치원 안 간다고 하고 진짜 마음이 안 좋아요. 어린이집에서는 관심 있게 막 잘 보셨는데 저는 좀 서운하네요. 제 유치원 괜히 보낸 것 같고 외투도 두고 왔다고 하고 막 이렇게 막 사소연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경력이 낮은 선생님들 일단 당황하시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첫 마디에 무조건 사과는 버리세요. 다시 경청하기, 공감하기 단계에서 절대로 사과는 하시면 안 됩니다. 사과는 언제 하냐? 교사의 잘못이 분명할 때만 사실 확인 단계 이후에 하시는 거예요. 볼게요. 그러면 예시. 3단계로 말하기 기법. 1단계. 경청하기, 공감하기 단계. 어머니 많이 불안하셨죠? 첫 기관인데다가 아이가 즐거워하면 좋을 텐데 등원 거부해가지고 되게 속상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경청, 공감 됐죠? 2단계, 사실 확인 단계. 오늘 지연이요. 유치원에서 어머니가 가시고 나서 1분 정도 울었나? 그러고 바로 그치고요. 곧 아이들하고 되게 즐겁게 놀이했거든요. 특히 려원이라는 친구하고요. 희설하는 애랑 되게 놀이 많이 하더라고요. 자, 어때요? 이 엄마가 전화했던 의도가 뭘까요? 나 선생님 못 믿겠어요. 불안해요. 우리 아이에게 좀 더 관심 가져주세요. 이거거든요. 네. 그때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지연이가 생활했던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실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2단계, 3단계 종합된 얘기가 나와요. 지연이가 피곤해하거나 쉬고 싶어하면 보건실에서 낮잠 잘 수 있는데 오늘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었네요. 어머니께서도 졸리면 선생님한테 자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해달라고 좀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도 내일 지연이랑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때요? 낮잠 자고 싶을 때는 선생님께 요청해라 라는 것을 어머니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도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시고 점심 식사도 3세 유아 적정량 잘 먹었어요. 원하시면 식사 지도할 때 더 자세히 보고 드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식단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먹은 총량 이야기한다든지 등등 노력이 있겠죠. 그런데 이 선생님 잘못한 게 있죠. 외투를 챙겨 입혀 활만시키지 못한 부분은 저의 불찰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때 뒤늦게 하후반부에 사과하시는 거예요. 초반부에 막 죄인처럼 어머니 어떡하죠? 죄송해요.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3단계 미래지향적 이야기 단계에서는 앞으로는 어머니께서 불안해하시지 않으시도록 보다 더 노력하면서 지연이 살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가지 원칙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1단계 경청하기, 공감하기, 2단계 사실 확인 단계, 3단계 미래지향적 이야기 단계입니다. 자, 일반적인 유아의 적응이라고 제가 적었어요. 왜냐하면 적응 못하는 부적응 유아가 두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 그냥 적당히 노력하면 적당히 잘 적응하는 아이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적응 문제를 겪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제 문제 행동으로 분류가 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일단 일반적인 3월에 만나게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것도 단계를 제가 적어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아의 적응을 위해서는요, 3월 한 달간은 매일 학부모님들하고 통화하셔야 돼요. 네. 학부모와의 긴밀한 소통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교적 잘 지내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주 통화하실 필요 없어요. 한 3, 4일에 한 번 정도만 통화하시면 되고, 좀 적응 잘 못해서 막 계속 유치원에서 엄마를 찾거나 유치원에 별로 이렇게 흥미가 없어서 놀이할 때 비참여 행동이나 혼자 놀기만 계속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그날 엄마하고 통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 선생님 믿고 좀 더 기다려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1단계는요, 학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희망하는 적응 방식을 일단 채택하세요. 단계적으로 할 건지, 비단계적으로 할 건지.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단계적으로 첫날에는 유치원 그냥 둘러보고 가고, 그 다음 날에는 1시간만 있다 가고, 그 다음 날에는 점심 식사까지 하고 가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할 건지, 그게 아니고, 울어도 그냥
엉덩이 툭 때려서 괜찮아. 유치원에서 너 5살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 하고 등더미로 보내실 건지 그거를 채택을 먼저 하십니다. 그러면 그 유형에 따라서 선생님이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시겠죠. 자, 2단계는 그날그날의 일과를 꼭 기록해서 학부모님과 전화 상담을 하시되 엄마들은 기본적으로 적응에 대해서 어때요? 민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걱정도 많이 되시고 불안하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긍정적인 방향으로 메시지를 주세요. 실제로 유아기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큽니다. 네, 변화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화 상담을 하시고요. 3단계는 선생님의 노력이에요.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할 것. 이거 되게 중요한데 말로만 사랑하고 전혀 사랑 안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아이가 옆에서 울고 있는데 혼자 등 돌려서 컴퓨터로 뭐 일안을 작성하신다든지 혹은 내가 예뻐하는 애들하고만 놀이를 하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 전혀 도움되지 않고요. 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투자를 해서 아이에게 관심을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선생님은 언제나 네 편이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지금 이 정도만 하면 전혀 문제 없이 2주 정도면 적응을 잘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아이들은. 네, 그런데 2주가 지나도 주기적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조금 더 담임 선생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자, 아이들이 유치원 가기를 거부하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엄마와의, 즉 주양육자와의 분리불안인 경우가 있어요. 네. 만약에 학교를 부적응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 혹은 뭐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 혹은 친구한테 뭐 왕따를 당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유치원은 정말 딱 거의 이거 하나예요. 엄마와의 분리불안. 네, 애착 문제일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런 경우는 보긴 봤어요. 유치원에 교실 안에 있는 카페트가 너무 무섭대요. 그런 친구가 실제 있었거든요. 카페트가 저희가 극세사 카페트였는데 도트 무늬였거든요. 근데 그 도트 무늬가 너무 무섭다. 나를 쳐다보는 괴물 같다라고 얘기했던 친구가 있긴 있었어요. 예. 근데 거의 거진 대부분은 2주가 지나도 적응을 잘 못하는 유아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어떤 문제, 혹은 부부관계의 어떤 문제, 부모님이 뭐 집에서 맨날 싸운다든지, 뭐 폭력을 휘두르신다든지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아이가 부적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아이 자체가 굉장히 불안감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부적응 유아 어떤 유아들이 있냐? 2주가 지나서도 하루 종일 운다든지. 뭐 2주 지났는데 일과 중에 잠깐 우는 거 괜찮아요. 2주가 지났는데 한 1시간 울었다. 계속 흐느끼면서 울다 잠이 들었다. 괜찮아요. 그 정도는. 그리고 2주가 지났는데 월, 화, 수, 목, 금 중에 수요일하고 금요일 울었다. 괜찮습니다. 2주가 지나도 맨날 종일 우는 애. 그리고 떼 쓰는 애, 소리 지르는 애, 자해하는 애 등 이런 애들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좀 특별 관리가 필요하겠죠. 네, 특별 관리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들 왜 이렇게 적응에 문제를 갖고 있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원격 강의다 보니까 필기를 좀 해놨거든요. 그 필기한 거 어디다가 지금 적어놨는지는 찾지를 못해가지고 어디다 적어놨더라. 네, 그냥 할게요. 네, 1단계, 2단계로 제가 또 나눠봤어요. 1단계는요, 무조건 그 아이와 친해지셔야 돼요. 마음을 열게끔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친해지냐? 네, 끊임없이 관심 보여주는 거죠.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아이들에게 관심 보이는 대화법, 나만의 대화법을 하나 정도는 꼭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실습 나가서 써먹으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바로 만드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얘기 좀 거짓말이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현우야, 선생님 어제 꿈에서 너 나왔어. 너랑 선생님이랑 뒷산에 올라가서 쓴바귀 알아 너? 쓴바귀 따고 놀았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편하게 꿈에 나왔다는 얘기. 그리고 옷차림이나 어떤 외모에 대한 이야기 있죠. 그리고 이름에 대한 이야기. 너 김현우야? 선생님도 김씨인데. 김씨들이 되게 똑똑하대. 뭐 이런 것들 등등 아이와 친해질 수 있는 단순한 어떤 수다. 우리가 채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영어로는.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만들어 두세요. 레파토리가 좀 다양해야 되니까. 그래서 해서 무조건 그 아이와 친해지세요. 재밌게 놀아주시고. 그렇게 놀아주시면
2단계에서는 아이와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친해져야 대화를 시도할 수가 있죠. 말 안 하고 계속 그냥 울기만 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2단계가 되시면 대화를 하시되 속마음 들여다보기, 호기심 자극하는 질문, 그리고 단순 질문, 긍정 질문, 본 질문 요렇게. 예. 그래서 첫 번째 호기심 자극하기, 관심 끌기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이 블록은 우리 반에서 제일 인기 있는 블록인데 특별히 선생님이 지연이한테만 공개하는 거야. 짜잔 하고 보여주고. 그 다음 단순 질문의 예시예요. 우리 반 이름이 뭔지 아니? 원숭이는 어떤 과일을 좋아하는지 너 알아? 뭐 이런 거 있죠. 굉장히 단순한 질문. 그 다음에 긍정적인 질문. 우리 반 친구 중에 혹시 좋아하는 친구 있어? 어떤 친구가 예뻐? 어떤 놀이가 그래도 유치원에서 재밌어? 이런 것들. 그리고 본 질문 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야, 유치원에 오기 싫은 이유는 뭐야? 선생님도 어렸을 때 유치원 가기 싫어서 막 울었는데 선생님은 유치원 카페트가 너무 무서웠어. 유치원에서 어떤 점이 땡땡이를 힘들게 하는 거야? 네, 철저하게 유치원에 관련된 문제만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일부러 슬라이드에는 실지 않았는데요. 그 후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엄마랑 아빠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세요. 네. 자, 그렇게 엄마와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시면 이 아이가 가정에 좀 문제가 있는 아이일 경우에 좀 이렇게 표시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3단계 관찰을 하세요. 그렇게 2단계까지 대화를 하시면 대충 감이 와요. 아, 이 아이가 어떤 아이다. 이 부모님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겠구나라는 게 옵니다. 즉, 부적응 유아는요, 무조건 불안한 아이인 동시에 애착 혹은 분리불안이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관찰하기 단계에서는 유아만 관찰하시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도 관찰하시는 거예요. 등하원 시 학부모의 태도라든지, 유아의 행동을 철저하게 관찰하시면서 특이사항 발견하세요. 행동이나 언어 습관 같은 거, 그리고 학부모의 상담을 통해서 학부모 파악하기.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엄마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필요하다면 유아 학부모 모두 초대해서 관찰하기. 예를 들면 어머님 제가 뭐 며칠 날 시간이 좀 되는데 오셔서 저랑 상담 좀 해보시겠어요? 하시고 아이도 데려오세요 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서 아이랑 엄마의 어떤 관계를 관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파악을 하셨으면 4단계는 이제 실행으로 가셔야겠죠. 유아에게는 지속적인 사랑 주기, 교실 내에 애착물 만들기,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놀잇감 제공하기 정도가 교사가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노력이에요. 그리고 꼭 우리 반 내에 우는 애들, 힘든 애들만 있는 게 아니죠. 되게 적극적이고 반장 같은 유아가 있잖아요. 리더십 있고 아이들에게 굉장히 호감인 아이. 그 아이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땡땡이가 유치원 올 때 아직도 조금 힘이 드나 봐. 좀 도와줄 수 있어? 항상 같이 놀이해주자. 하면서 이제 그 짝지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서 또래 간의 어떤 도움 제공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학부모 상담하기. 그리고 일관성 있는 양육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꼭 이야기하기. 대체적으로 장기간 동안 부적응을 하는 유아의 경우에는요, 엄청난 큰 트라우마가 있던지, 뭐 아이가 미아가 돼서 좀 일정 시간 동안 곡강의 공포에 노출되었었다든지, 혹은 성격 자체가 굉장히 소심하던지, 혹은 주위 양육자와 애착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퀴즈. 네, 아이가 금단의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안 돼! 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싫어 할 거야! 막 소리를 지르고 때렸어요. 이때 엄마의 태도를 보면 그 엄마의 양육 방식을 알 수 있거든요. 네. 매일 욕하고 거친 말투의 부모도 일관성 있으면 괜찮아요. 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괜찮아요. 특히 아들맘들 어때요? 기본적으로 말투 자체가 좀 거치신 경우가 많죠. 저도 아들맘입니다. 네. 너 이 새끼 일로 와. 막 이라든지 뭐 김지호! 막 소리를 지르신다든지 너 때문에 엄마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셔도 그래도 항상 일관성 있게 챙겨주고 케어해주시면 애가 어때요? 굉장히 씩씩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어요. 일관성 있는 엄마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떼쓰는 애한테 어떻게 할지, 여러분이 학부모라면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던 일을 계속하거나 방으로 들어간다. 안아주면서 왜 안 된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눈에는 눈, 엄마가 더 소리 지르고 때린다.
대부분 무시하지만 가끔 양육서적 내용이 떠오를 땐 아기의 요구를 들어준다. 거의 대부분 아이의 요구를 들어준다. 그만 뗐어. 그만 뗐으면 이제 이거 하게 해줄게 라고 조건을 건다. 자, 어때요, 여러분? 유아교육을 하고 계시고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이 눈에 보이시죠? 뭘까요? 네, 두 번째 거죠. 안아주면서 왜 안 된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그런데, 예, 실제로 학부모님들 중에 좀 되게 상당수가요. 밑에 세 번째 거 많이 하세요. 대부분 무시해. 그냥 들은 척 안 하시지만 가끔 양육서정이 내용이 떠오를 때 아예 요걸 들어주는. 이게 뭐예요? 그 유명한 일관성 없는 양육 태도. 그리고 거의 대부분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면 어때요? 절제력 없는 애, 네, 고집쟁이, 버르장머리 없는 애, 자기 멋대로 다 하는 애 이렇게 되죠. 그런데 되게 슬프게도요, 여러분. 요즘 현대사회가 되면서 엄마들이 많이 바빠지셨잖아요. 직업도 가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1번 유형, 하던 일 계속하거나 방으로 들어가고 애를 아예 무시하고 방임하는 유형 많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3번 유형은 많진 않나요? 네, 많진 않고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고 4번 유형, 무시하지만 가끔 양육서적 내용이 떠오를 때 아이의 요구를 들어준 일관성 없는 태도 많아요. 초보 부모 같은 경우에 특히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 요구 들어주는 경우도 많아요. 늦둥이들, 집에서 귀하게 자란 아이들, 그렇죠. 그리고 조건 거는 엄마들 많아요. 예. 그럼 어때요? 여기서 보시면 평소의 양육 태도가 2번이 아닌 유형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애착이 불완전하게 형성됐을 아이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유치원을 처음 등원하게 되면 혹은 어린이집 처음 가게 되면 적응의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애착 문제임을 발견하셨다면, 네, 하셨다면 반드시 어머니 상담이 필요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응 문제는 부모가 90이고 교사는 10밖에 차지하지 않거든요. 네, 애착에 문제가 있는 부모를 위한 방법 제시하기. 어떤 방법이 있냐? 자녀에게, 유아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확신 심기. 네, 5살이면 유치원을 가야 되는 이유. 5살 유아는 충분히 갈 수 있어. 특히 우리 지우는 다른 친구들보다 용감하잖아. 잘 갔다 올 수 있어. 네, 유치원은 정말 좋은 곳이야. 글쎄, 유치원 선생님이 등에 날개가 달렸대. 천사라서 막 이런 얘기 있죠. 네, 긍정적인 희망적인 확신 심기. 그리고 공포심 별거 아니라는 거 설명하기 하면서 엄마의 이야기 혹은 교사의 이야기 같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어릴 때는 무서웠지만, 네, 사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얘기. 그리고 부모가 지시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이가 명확하게 알게 하기. 예를 들면 일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유치원에 가면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니까 오늘 땡땡이는 유치원을 꼭 다녀와야 돼. 네. 유치원에서 하원할 때까지 웃으면서 있기, 웃으면서 친구들하고 행복하게 놀이하고 오기 이렇게 약속을 정하시는 거예요. 아이와 이별할 땐 짧고 단호하게 하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학부모들에게. 저희는 실제로 지훈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유치원에 오는데 정말 울음을 안 그치고 계속 우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저희 유치원이 이렇게 창문 1층 교실이었는데 그 교실이 창문이 전면창이었어요. 한 곳이. 근데 그 전면창이 어디랑 연결이 돼 있냐? 유치원 주차장이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어머니께서 그 전면창 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근데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엄마가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그리고 놀랍게도 엄마가 보고 있으면 네, 울기를 한 100% 발휘해서 울죠. 더 심하게 울죠. 예. 신기하게 엄마가 가면 뚝 그쳐요. 그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께 안심을 시키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면 아이가 울지 않고 잘 생활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얘기해서 아이와 이별할 때는 짧고 단호하게 해주시라 꼭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에 가서도 아이가 집에 대해 편안하게 떠올릴 수 있도록 하게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시고 일상을 반복적이고 고정적이게 하기, 아이와 작별 인사할 때 엄마만의 인사법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만약에 내가 초임이고 좀 저경력 교사라서 자신이 없다 싶으시면 손편지 쓰세요. 그 가정통신문처럼 안내문 쓰세요. 안내문 쓰셔가지고 발송을 하시던지 아니면 대본처럼 전화할 내용들을 다 화면에 띄워놓고 통화를 하세요.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은
적응 전문가가 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제가 다룬 내용들 꼭 현장 나가려고 아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대화 기법. 네, 잘 유념하셔 가지고 좋은 교사로 네,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